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행입니다. 오늘부터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교수 및 다른 분들이 함께 공저한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에 걸쳐서 2019년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는 피기 드림의 P에 해당되는 플레이 더 컨셉을 연출하라 라는 제목의 챕터를 제가 읽은 부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챕터의 처음에 보면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천천히 읽고 나서 그리고 저 생각과 책의 내용을 섞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서는 안 된다. 컨셉이 있어야 한다. 가성비나 품질보다 컨셉이 화두가 된 시대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컨셉을 연출하는 컨셉러를 자처하며 직관적인 미학, 순간적인 느낌, 가볍고 헐거운 컨셉에 빠르게 반응한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많은 기업들 역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셉 개발에 열심이다. 컨셉에 죽고 사는 소비자들은 셀카 한 장도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찍기 위해 자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컨셉이 분명한 전시회나 특별한 이벤트를 찾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세대가 바로 반응하는 것은 짧고 재밌는 컨셉이다. 나아가 컨셉만 확실하면 대충 만들어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컨셉의 등장은 분절되고 파편화된 하이퍼 텍스트가 특징인 하이퍼 모던 시대를 어릴 때부터 경험한 디지털 원주민들, 즉 플로팅 세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인 맥락과 서사의 실종이 컨셉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소비가 만족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쾌락적이고 유의성이 강한 컨셉 있는 소비가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끊임없이 유동하는 감각적인 젊은 세대는 이미지에 열광하고 기능이 아니라 컨셉을 소비한다. 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보다 가벼운 터치와 직관적인 감성이다. 이제 기업들은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고객들과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구매의 근거가 이유에서 컨셉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하라. 네, 이상 내용인데요. 저는 좀 공감이 좀 덜 돼요. 왜냐면 이제 젊은 세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가성비나 품질을 더 중요시 하죠. 컨셉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성비와 품질을 꼼꼼히 따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의 사전전 정의를 한번 보면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컨셉이 없는 제품도 있나 싶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또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에는 모두 그것을 만든 설계자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반영되게 되어 있죠. 문제는 구매자가 그 컨셉을, 그 만든 이의 컨셉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느냐 하는 거겠죠. 그것도 한눈에 순간적으로 또 가볍게 그렇게 알아차리냐 하는 걸 겁니다. 아무리 그 설계자가 컨셉을 심어놨다 하더라도 막상 구매자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컨셉은 존재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려는 그 컨셉의 의도는 소비자에게 심어진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성비나 품질보다 구매에 더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오히려 컨셉팅이라는 그 말이 더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그 김남도 교수 및 여러 공동 저자들이 얘기하는 이 컨셉팅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책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은 감성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감성이 보편적인 정서라면 감성은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트렌드 연구소의 김경훈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말로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감성은 개별적으로 특화된 정서이고요. 이 컨셉은 그 정서를 느끼기 위한 직관적인 어떤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성의 의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감성은 감성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면서 또 다른 말이기도 한데, 이 감성이라는 단어를 굴려서 발음하면 이제 감성이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감성보다 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어떤 감성을 넘어서 이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컨셉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이 감성에 맞춰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말인 거죠.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컨셉 있는 셀카에 상품이 등장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 매장에 가보면은 가장 사실 좋은 위치에 노른자 위에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셀카용 대형 인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또 그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퍼날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라인이나 카카오 프렌즈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상품을 파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른자 위에 그러한 셀카존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의 어떤 매장들을 보면 그러한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 셀카존들을 마련해 놓고, 또 식당조차도 음식에 대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찍어서 날르는 소비자들의 파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코레이션에 더 신경 쓰고 또 내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격동 사진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 컨셉 무대를 대놓고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뭐 옛날 무대들을 설치해 놓고 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서 사진 찍고 또 그 사진을 퍼날르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진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즉시 반응이 오는 컨셉을 만들어라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려면 명확하고 간략하면서 강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재미 요소를 가장 잘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광고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 광고를 보면은 무료 사용자인 경우 반드시 광고를 보고 그 컨텐츠에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려면 6초 동안 광고를 봐야 하죠. 대부분 싫든 좋든 광고 건너뛰기 버튼이 활성화되길 기다리면서 그 광고를 보는데요. 어떤 때는 가끔 광고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6초가 지난 후에도 계속 보고 있거나 뭐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광고를 다 봐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어떤 형태로든 눈과 귀를 사로잡고 빨려들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게 이제 재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광고들은 그냥 6초에 끝나는 광고들도 있어요. 어쨌든 6초 안에 재미를 섞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최대한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짧은 그런 광고 안에 재미와 메시지 요소를 다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펀셉, 숏셉 뭐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정리를 했네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이 오는 컨셉, 특히 재미를 심어서 즉시 반응이 오는 컨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들여 만든 표를 내지 말고 러프셋 하라. 컨셉의 신조어로 이렇게 러프셋을 만들었네요. 물론 그 내용이 그냥 뭐 허접 쓰레기 같아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정교한 컨셉이 설계돼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나온 영화 중에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저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히트한 이유는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스토리 중심의 서사보다 순간적인 자극과 호기심 유발에 더 익숙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히트
마르크칭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LG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 본격 LG 빡치게 하는 노래라는 그러한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정말 대충 만든 영화입니다. 그 피지 세제라는 그런 그 세제 광고인데요. 내용이 거의 뭐 쇼킹한 수준이죠. 정말 대충 마감 시간에 쪼들려서 뭐 대충 만들었다고 고백하면서 뭐 비속어를 섞으면서 만든 영화인데, 만든 그 광고인데, 심지어는 그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상품을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그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냥 가슴 졸이면서 이 광고를 본 것 같아요. 만의 친구랑 공쟁이 돈은 들어보려고 텐션 올리고 별반에 들어가려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나의 좌우대를 훑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확히 전두엽에 박혔다. 급하게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친구 혼자 별반 싸고 난 결국 집에 왔다. 아니 씨발 일을 무슨 불토회 시키냐고. 나도 완전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나 본데.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찾아오셨네요. 수추한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짜릿해 언제나 새로워. 놀면 뭐해 벌 수 있을 때쯤 벌어놔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존나 간사하게도 좀 짜증이 납니다. LG 생활 건강 마케팅부서는 좋댔다니 적어도 한 번만은 한다고 했어야 했다니. 우병수가 나왔는데 LG들 쓸 광고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니 광고주 똥줄 더 태워야 돼. 난 불토를 잃었으니까 누구든 불토에 지혜를 건들면 아주 좋다는 거야. 맘 같았더니 좀 끝내고 싶지만 이제 그만 광고할게요. 딱 한 장만 넣으면 된다. 우와, 그런데도 세척력이 엄청나네. 물에 녹아 남지 않는다. 얼음물에도 녹는다니. 이상 책에서 살펴본 몇 가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트렌드를요, 보통 전 산업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느 특정 세대 혹은 성별에 한정되기보다는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트렌드의 정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느 특정 세대 혹은 성별에 한정되기보다는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플레이드 컨셉을 연출하라 라는 이 제목의 내용은 과연 트렌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다만 미래 트렌드의 핵심 세대인 2000년 이후 세대들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났죠, 거의.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이 생활의 중심이 된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책으로 축적된 지식 구조, 즉 서사적 완결성이 특징인 이런 지식 구조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존의 룰을 이렇게 벗어버리고요. 인터넷 기반의 하이퍼 텍스트가 특징인 비선현적 구조에서 이렇게 널뛰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죠.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기존에 우리가 인쇄 기반의 지식 사회의 특징이 책으로 축적된 지식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서사적 완결성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기반의 그러한 하이퍼텍스트가 특징인 그러한 사회가 되었고,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특징이 비선현적 구조,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이. 이런 방식의 특징은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는 사실 매우 빠르죠. 그러나 편파적 지식일 뿐이어서 정보의 완결성이 없는 거죠. 또한 그런데 이제 장점도 있는 것은 이렇게 짜여진 완결성이 부족한 대신에 어떤 정보를 입수할 때 선입견 없이 정보의 크기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맥락과 서사의 실종 현상이 오히려
컨셉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어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그렇게 파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는 더 정밀하게 컨셉을 설계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또 임팩트 있게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최소한의 맥락과 서사를 심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어쨌든 누구든 뭐 자신의 상품이든 아니면 회사의 상품이든 상품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바뀌는 세대의 특징이 참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마케팅이든 컷세팅이든 여전히 그 영역은 자본가 혹은 어떤 천재들의 무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나 어디든 또 파고들 영역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잘 연구하고 또 파고들면 또 개인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그래서 희망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컨셉을 염출하라는 제목으로 컨셉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컨셉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감성을 찾기 때문에 감성 이상의 그러한 감성을 추구해서 컨셉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감성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영역이 이제 셀카라는 것인데, 그런 셀카의 상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미 요소를 섞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컨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뭐 굳이 공들여 만든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설계자의 의도를 숨긴 그런 러프한 컨셉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또 책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결론을 내긴 힘들지만 잘 한번 연구하며 개인이나 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상품의 컨셉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두 번째 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부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